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희입니다. 네, 저도 잠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형구 강사님께서 생활법률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기에 저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갈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롭고 낯선 길을 걷게 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여인에 의해 저는 한국어와 한국 사회의 이해를 가르치는 다문화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어떻게 저도 10여 년 가까이 결혼 이주 여성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저의 경험담이고 소견일 수 있으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만났던 그 동남아권의 그 여인이 아직도 제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까닭은 아마도 그 여인의 그늘진 얼굴에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그 버스를 기다리는 그녀는 왠지 잔뜩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또 무언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가슴 짠한 그 무엇을 느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과 인연을 맺게 된 저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다국적 친구들과 즐겁고 보람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그 여인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도 역시 편견이 아니었나 되짚어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제 생활은 모국을 떠나와 타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딸 같고 며느리 같은 여인들의 푹 빠져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언어 소통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일주일 내내 주말도 없이 한국어의 4가지 영역인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의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변화되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기쁘고 행복했죠. 그들을 만난 후 그 외국인에 대한 저의 인식과 또 편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주로 생김새나 문화가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아시아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대체로 어린 나이이지만 생각보다 다부지고 속 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한국어 학습 능력이 좋은 편이고 눈치도 빠르고 경제력도 강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젊은 세대여서인지 스마트폰을 또 능숙하게 다루고 아이들 키우는 일에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야무지고 예의 바른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의도적으로 결혼을 빙자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경우이지요. 그러나 좋은 사람들이 더 많더군요. 공부와 일,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며 그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모습이 천차만별이지요. 어디에서나 이런저런 사람은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들은 낯설고 물서른 타국에 왜 왔을까요? 한마디로 잘 살고 싶어서 왔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장밋빛 꿈을 가슴에 안고 그 머나먼 이국 땅 한국에 이주한 그들이기에 잘 살아보려는 의지가 무척 강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첫째, 그들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했습니다. 저출산국인 우리나라에서
아이 셋넷을 낳아 기르는 그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농촌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이고 초등학교는 문을 닫을 지경이나 그들로 인해서 명맥을 이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다문화 가정이나 그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그다지 따숩지 않아 보입니다. 대체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동양과 서양권의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고 들었는데 동남아권의 외국인을 업신여기는 어떤 이분법적인 편견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할 잘못된 생각이지요. 사람마다의 고유한 인격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등하니까요. 우리나라의 계층화된 편견은 선진국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서열에 계층화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외국인을 매우 동등하게 편견 없이 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건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다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외국인을 향한 시선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와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녀들에게 우리는 따뜻하게 그들을 안아주고 포옹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한 부분을 책임질 그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못하는 시선은 거두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새로운 문화이고 또 그 친구들이 살아온 배경 자체가 새로운 문화입니다. 비빔밥이 좋은 것은 각자의 재료가 함께 비벼지면서 또 다른 맛을 내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퓨전 음식을 먹어보았고 또 좋아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인 21세기에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재능과 능력이 다 다릅니다. 잠재된 힘 또한 크다고 봅니다. 그들도 발전적이고 성숙적인 삶을 살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다문화 가정의 장점은 다양한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은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남편이 아내의 모국어를 따라 배우고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고 발화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시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문화만 고집하지 않고 서로 인정해주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정은 그 아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또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는 남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가 부단히 노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서 그 물리치료사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그 아내가 병원에 취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은 다문화 사회인 우리 요즘의 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인 남편이나 다문화 가정의 가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주 여성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가족들은, 당신들은 자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어떤 일방적인 행동에 분노하고 또 괴로워합니다. 자기 의견에 맞추지 않으면 폭언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남편에게 그녀들도
매우 소중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주로 이주 여성들과의 만남이 잦으니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종종 그 친구들이 힘들다며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일 때 저 역시 답답하고 우울할 따름입니다.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언어 부족에서 오는 가족 간의 소통 문제였습니다. 특히 남편과 또는 고부간의 문제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볼 때 해답을 제시하기란 무척 어려웠습니다. 싸움이나 분쟁이란 게 어떤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나 남편들과 만날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다만 여러 상황을 짐작하여서 조언을 해주거나 또는 아픔을 같이 나눌 따름이랍니다. 하지만 서로 배려해야 할 상호문화주의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나 아니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이 많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다문화 가정센터에서 그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는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체험을 또 경험하고 또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은 남편의 역할 뭐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라의 정책과 관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떤 정신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뭐 그런 교육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일들도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문화 사회를 대하는 우리 시선이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인종이나 저개발 국가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주고 또 내가 가해자가 되었던 그런 기억을 더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인구 초고령화와 함께 다문화 사회를 메가 트렌드로 제시한 국토연구원은 아마도 우리나라도 2050년에는 우리 국민 10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인 정말 다문화 사회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인의 날을 아십니까? 세계인의 날은 2007년 제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 5월 20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또 그 날짜에 해당되는 주를 세계인의 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매년 그 법무부 주관으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행사에 몇 번 참여해본 결과 역시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보다는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주 여성들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것 같아서 늘 아쉬웠습니다. 내년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 행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내가 아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 지금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제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막걸리 한 잔 신앙송이야. 근데 이 책이야 우리 신앙송 교재로 쓸 거야. 깡이야.
외국인들 우리말 공부에 딱이야. 80, 90 먹은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도 좋겠어. 목마와 숙녀 한 잔의 술을 마시고 한국인 애성시 백선